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모두를 놀라게 만든 원더스 시즌 종료 선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률 5.8%와 순간 최고 7.7%라는 기록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방송국이 반드시 붙잡고 싶은 황금알 같은 성적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대부분의 제작진은 시즌2 준비에 돌입하거나 시즌3를 염두에 둔 장기 플랜을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원더스의 연출자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시즌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충격이고 누군가에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내용을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PD의 발언은 프로그램이 가진 잠재력을 스스로 접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시즌2라는 작은 울타리를 버리고 더 거대한 프로젝트로 옮겨가려는 준비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7%라는 숫자는 방송가의 평가를 넘어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지표가 됩니다. 소비력이 높은 타깃 시청층이 6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는 의미는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구간이며 브랜드 영향력을 뒤흔들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수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이 바로 연출자입니다. 예능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의 전선으로 이동할 만한 타이밍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즌을 이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은 시청자에게는 아쉬움일 수 있지만 기업에게는 메시지이자 압박입니다. 이 팀은 방송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보고 싶다면 지갑을 여십시오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갑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약 100억 원 규모의 프로구단 창단을 위한 초기 투자 가능성을 말합니다. 가입비, 발전기금, 선수단 연봉, 운영비, 마케팅까지 종합하면 초기 진입 비용만 최소 100억 원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한화라는 이름이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화는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해석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PD가 바라본 것은 시즌2의 성공이 아니라 시즌 창단이라는 더 큰 판입니다. 김연경 감독이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준 입틀막 리액션도 방송용 감정 과장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변화의 단서를 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송의 결말처럼 보였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원더스의 시즌 종료 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7.7%라는 시청률이 방송계 밖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많은 시청자가 몰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신호였습니다. 특히 249 타깃 시청률이 6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기업에게 가장 매력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소비력과 영향력이 높은 층이 지속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은 브랜드와 자본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연출자는 이런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시즌2로 갈지 말지의 선택이 아니라 예능이라는 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큰 수익과 더 큰 판을 가져다 준다는 판단이 명확히 섰던 것입니다. 예능은 방송국 편성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지만 창단 프로젝트는 콘텐츠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확장할 수 있는 무대가 됩니다. 즉, 시즌 포기는 리스크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PD가 무엇을 이루려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얻으려 했는가입니다. 시즌2는 안정적인 성과를 약속해줄 수 있지만 성장의 상한선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프로구단 창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수익 구조와 브랜드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물론 기업, 팬덤, 스포츠 연맹까지 모두 얽혀 들어가는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출자가 시즌2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시청자를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팀은 방송 무대에서 소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팀이 되려면 이제는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 암시는 결국 단순한 예능 제작자의 발언이 아니라 프로구단 창단을 추진할 수 있는 완벽한 여건이 마련됐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PD가 바라본 미래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연장이 아니라 스포츠 산업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으로 증명된 화제성, 팬덤의 반응, 그리고 7.7%가 보여준 자본의 관심까지 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시즌2는 너무 작은 목표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판을 맡아줄 기업 한 곳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100억 원인가라는 질문은 이번 프로젝트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 숫자를 단순히 임팩트를 위한 표현 혹은 과장된 추정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배구 구단을 창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을 하나씩 따져보면 100억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비 약 15억 원과 발전기금 약 5억 원이 필요합니다. 2단계만 해도 벌써 20억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선수단 구성에 필요한 연봉 예산, 코칭 스태프와 운영 인력의 급여, 트레이닝 센터 관리비, 장비 유지비,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 비용까지 합산하면 연간 운영비만 최소 50억 원 이상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창단 첫 해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100억 원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즉,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대는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라 실제 스포츠 산업의 기준과 현실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연출자가 이 계산을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 시청률이나 팬덤 반응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과 구조까지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시즌2라는 익숙하고 안전한 선택을 버리고 창단이라는 거대한 판으로 넘어간 이유 역시 이 현실적인 숫자들의 기반을 둔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7.7%의 시청률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100억 원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100억 원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로 100억 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단숨에 집행할 수 있는 곳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업계의 시선은 한화그룹으로 향하게 됩니다. 올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을 이어가고 있는 한화는 단순히 자본력이 강한 것뿐 아니라 브랜드 확장 전략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100억 원은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00억 원이라는 숫자는 허구가 아니라 계산 가능한 견적서이며 하나와 같은 기업이 실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PD는 이 모든 구조를 이미 계산한 상태에서 시즌을 종료하며 기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예능이 아니라 진짜 팀, 진짜 시장을 향해 이동하겠다는 선언이 바로 100억 원이라는 숫자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시각적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원더스 유니폼의 주황색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눈에 잘 띄는 색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주황색은 한화그룹의 대표 컬러이기도 합니다. 한화 이글스, 한화 손보, 한화 큐셀 등 계열사 전반에서 오렌지 컬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핵심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제작진이 굳이 원더스의 팀 컬러를 주황으로 선택했다는 점은 절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선택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째, 방송 초반부터 이미 제작진과 하나 간의 물밑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간접 스폰서 형태이든 구단 사업 관련 사전 논의이든 기본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컬러 설정은 자연스러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한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한 공개 시그널입니다. 즉, 제작진이 먼저 러브레터를 보낸 셈입니다. 화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황색은 시청자의 무의식 속에서 원더스와 한화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의 색채 사용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브랜딩 전략의 일부입니다. 시청자는 매 회차마다 등장하는 주황색 유니폼을 보며 한화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 연결이 강해질수록 한화가 이 팀을 인수하는 그림은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그 연결이 원더스의 서사와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선수들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팀의 정신, 그리고 끝내 시청자를 울린 감동의 서사는 한화 이글스가 오랜 기간 보여준 인내와 재건의 이미지와 정확히 겹쳐집니다. 결국 주황색 유니폼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였습니다. 한화 입장에서도 이 신호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광고비 몇십억을 쓰는 것보다 실제 팀을 인수하는 편이 훨씬 강력한 브랜드 프레젠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원더스와 한화를 연결하고 있고 이 연결은 기업의 결정을 촉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원더스의 컬러 선택은 철저하게 계산된 브랜딩 전략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투자자에게 보내는 분명한 제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치가 한화라는 기업을 자연스럽게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의 가장 큰 조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하나그룹과 김승규 회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본력이 크다는 이유로 하나가 거론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명확한 타이밍과 브랜드 철학이 이 선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 해양 방산 중심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겨울 시즌 스포츠 영역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합니다. 야구팀인 한화 이글스가 있지만 겨울에는 브랜드 노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원더스는 한화에게 가장 최적의 선택지가 됩니다. 겨울 스포츠는 팬덤 기반이 강하고 미디어 노출도 안정적이며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원더스가 보여준 서사는 하나가 추구하는 핵심 이미지와 놀라울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버려진 선수들의 재기,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 그리고 끝내 기적을 만드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흐름은 한화 이글스가 오랜 기간 쌓아온 내러티브와 정확히 겹칩니다. 김승규 회장은 스포츠팀을 단순한 비즈니스 자산이 아니라 기업 철학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이글스의 성적이 부진해도 해체하지 않았던 이유는 팀을 향한 충성도가 브랜드 신뢰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철학은 원더스가 가진 팀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두 브랜드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나이티브 피트가 형성됩니다. 결과적으로 100억 원이라는 창단 비용은 한화에게 리스크가 아니라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팬덤 기반 스포츠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만드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이미 검증된 원더스의 인지도와 시청자들의 감정적 몰입은 한화가 투자할 명분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한화가 이 프로젝트를 외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브랜드와 서사, 타이밍, 자본 모든 것이 어긋남 없이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원더스는 더 이상 예능안의 팀이 아니라 실제 프로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팀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승규 회장의 선택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 마지막 장면에서 김영현 감독이 보여준 입틀막 리액션은 단순한 예능 연출로 보기에는 너무 생생했고 지나치게 사실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귀에 속삭인 말을 들은 직후 그녀의 눈이 커지고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은 예측 불가능한 놀라움과 진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반응은 단순한 대본상 상황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특히 그 순간이 프로그램의 스토리 구조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시청자들에게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설은 김영현 감독이 실제 창단 계획의 일부를 들었을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하나가 관심이 있다 정도의 추상적 언급이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과 방향성이 담긴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은 100억 원, 팀명은 조율중, 감독은 당신이다와 같은 현실적인 제안이 전달됐다면 그녀의 반응은 충분히 설명됩니다. 김영현 감독은 단순한 해설자나 방송인이 아니라 한국 배구계에서 상징성이 큰 인물이기에 이 제안은 누구보다 무게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녀가 놀란 직후 지은 미묘한 미소 역시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당황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열릴 가능성을 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단지 놀란 것이 아니라 확신과 기대가 섞인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서사는 방송 구조와도 절묘하게 연결되며 시청자에게 시즌2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즌, 즉 창단 시즌이 다가온다는 암시를 남겼습니다. 이제 원더스는 더 이상 예능만의 팀이 아닙니다. PD가 시즌은 없습니다라고 말한 순간부터 달라진 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실제 기업과 계약을 맺고 연맹 가입을 준비하며 구단 운영의 전체 과정을 컨텐츠로 삼는 다큐멘터리의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한국 방송 역사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장르이며 스포츠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결합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가 보게 될 것은 단순한 경기나 훈련이 아니라 기업의 결단, 연맹과의 협상, 연고지 선정, 선수 계약까지 모든 단계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현실 기반 창단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청률을 넘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사적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팬덤의 반응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판단이 움직이고 그 결과로 실제 팀이 탄생할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결국 PD가 바라본 미래는 분명합니다.
시즌2가 아니라 진짜 시즌이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중심에는 김영현 감독의 입틀막 리액션이 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시청률 7.7%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창단의 문을 여는 신호였고, 그 숫자가 울리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업의 결단과 팬들의 움직임입니다.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